여기서 그래서 이재명의 생각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꼭 잊지 마시고 이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소속의 국회의원들께서 국민의 무서움을, 역사의 무서움을 깨우쳐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런 내란 수괴 범죄 대통령 윤석열의 지위를 유지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완전히 파괴하고 입법, 행정, 사법권을 완전히 장악해서 왕이 되고자 한 이런 엄청난 시도를 어떻게 우리 국민들께서 용서하겠습니까? 국민 여러분께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이 있는 지역의 국민 여러분께서 그 국회의원이 지금의 현재와 같은 태도를 계속 유지한다. 즉 계엄 해제도 반대하고 탄핵도 반대하고 이런 입장을 유지하면 그 동네에서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께서 꼭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아무리 국민의힘이 무섭고 검찰 캐비넷이 무섭다고 해도 우리 국민들이, 주권자가, 이웃 주민이 훨씬 더 무섭다는 걸 깨닫고 우리 국민들의 뜻에 따라 탄핵 의결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몇 명 안 남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네, 꼭 부탁드립니다. 네, 탄핵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힘을 냅시다. 국수본이 대통령실 등 몇 군데를 지금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대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경호처랑 이제 못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 대통령실 청사에는 이제 낮 11시에 시작했는데 아직도 아마 압수수색 집행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실도 뭐 강제 수사를 하는 수밖에 없고, 강제 수사를 압수수색을 못하게 하면 그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것이니까 끝까지 버티지는 못할 겁니다. 어차피 이 경호처도 군대가 맡고 있는 게 아니라 경찰이 맡고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 풀어주면, 경찰청에서 풀어주면 됩니다. 그런데 경찰청장 하던 놈이 지금 뭡니까? 피의자로 입건됐죠. 입건됐을 뿐만 아니라 아마 체포된 것 같습니다. 경찰청장하고 서울경찰청장이 입건됐으니까 어떻게 운도장 못하는 거죠. 경찰청과 아마 서울지방경찰청도 압수수색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미카 키무라님. 니네가 제일 무서운 이재명은 국민을 제일 무서워하는데 어떡하나. 그렇죠. 얘네들이 제일 무서운 게 이재명이야, 진짜. 이 쥐새끼들이 제일 무서운 게 이재명이야. 이재명이 쥐새끼들을 다 때려잡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완전 쫄아가지고 지금 어떻게든지 이재명을 공중에 못 나오게 지금 하려고 온갖 애를 쓰는 거예요. 우종수가 이제 국가수사본부장인데 얘가 치안정감이란 말입니다. 치안정감은 우리나라에 7명이 있고요. 치안총감이 경찰청장이에요. 이게 제일 높은 사람이죠. 그 다음에 세컨 레이어가 이 7명의 치안정감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우종수인데 자기 상관을 체포해버렸어요. 그래서 국가수사본부장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경찰청장을 체포했으니까 윤석열도 체포하고 구금해. 그러면 돼. 근데 지금 거길로 대통령실에 들어가고 관저로 들어가려면 책임자가, 최고 책임자가 허락을 해야만 거기 들어갈 수 있거든. 그게 이 대통령이 최고 책임자로 있어서 거기서 허락하면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빨리 직무 배제, 직무 정지를 시키는 탄핵이 빨리 일어나야 돼요. 그래 가서 체포하고 윤석열을 구금해놓고 수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종수는 일단 대통령실, 윤석열 이런 놈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체포해서 구금하는 거를 작전을 잘 써가지고 가서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국회 경비대를 포함해서 강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현직 경찰청장 2명을 긴급 체포했죠. 내란 혐의로 조지호 경찰청장, 여기가 경찰총감이에요. 경찰에 13만 명이 넘죠. 경찰이 전국에 13만 명이 넘는 경찰의 최우두머리가 조지호인데 이 조지호가 체포됐어요.
그 서울경찰청장도 체포됐습니다. 이놈들 이제 영장 나오면 정식으로 구속되고 구치소에 처박혀서 이제 저걸 받아야죠. 수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제 예외 없어요.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한 겁니다. 예외 없이 요번 내란 사건에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놈은 어떤 형식이든지 처벌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종수는 쫄지 말고 체포해요. 윤석열 체포하고, 아니 뭐 자기 상관인 조지호 청장도 체포했는데 윤석열 체포 못할 게 뭐 있어. 체포하다 구금하고 그 바로 영장 쳐서 정식으로 구속시키고 수사해서 내란을 입증하고, 뭐 내란 입증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 그냥 뭐 지금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도 빨리 할 수 있어. 그리고 이제 특검이 나올 거죠. 상설 특검이 아마 되는 것 같은데, 상설 특검으로 한다고 하면 그거 그 일반 특검보다는 조금 좀 저거 하지만 좀 힘이 약하지만 이거는 수사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 이미 웬만한 건 다 나왔어. 그리고 다 영상으로 다 돼 있고,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어요. 우정수가 정통 경찰에서 일했던 사람, 국정원에서 좀 일하고 이랬던 사람이라서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수사통으로도 오랫동안 일해왔던 사람인데, 68년생인데 치안 정감까지 올라갔으면 아주 빠르게 승진한 거죠. 윤석열의 무능함과 그 잔혹함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이 한겨레 뉴스룸에서 나온 영상인데, 이게 또 뭐 저작권 시비를 붙을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약 3분 정도 되는 길인데, 여기에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고백을 합니다. 그건 다 들으셨을 거예요. 뉴스에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그렇지만 이 채널의 역사적 기록을 위해서 요거를 하나 틀어드리겠습니다. 윤석열이 자신한테 명령했다는 거야. 지금 아직 의회에 150명, 그러니까 정족수가 아직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윤석열이 자신한테 직접 비화폰으로 지시했다는 거야. 그거를 윤석열이 무슨 짓을 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바로 그거죠. 잠깐만요. 자, 들어봅시다. 그런데 지금 또 말씀을 들으니까 당시 대통령께서 두 번째 통화 때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도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 있으셨나요?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지시사항을 듣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현장에 있는 지휘관들과 이거 공포탄을 쏴서 들어가야 되나, 이 전기를 끊어서 못하게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를 했었고, 현장 지휘관은 그건 안 됩니다, 제한됩니다 라고 저한테 분명히 얘기를 했고, 저도 그 부분이 분명히 맞고 옳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설사 지시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들어가게 되더라도 우리 들어간 작전 병력들이 나중에 법을 이행해야 되는 범법자가 되는 문제와 강제로 깨고 들어가면 너무 많은 인원들이 다치기 때문에 차마 그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현 위치에서 더 이상 안으로 진입하지 마라 라고 중지를 시켰습니다.
중지를 시키고 이동하는 상황을 보기만 하고 더 이상 작전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후에 01시 01분에 비상계엄령 해제되는 상황을 보고 제가 2분 정도 뒤에 그 상황을 인식을 했는데 01시 09분부로 국회뿐만 아니고 각 지역에 전개했던 특전사 모든 부대들에 대한 임무를 중지를 시키고 안전지역으로 이탈을 시켰습니다. 이탈시킨 이후에 부대 복귀를 명령하였습니다. 네. 이게 아주 중대한 증언이죠. 그래서 그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그 공익 제보자 보호를 받도록 그렇게 한 모양입니다. 민주당에서 공익 제보자, 이런 정도는 공익 제보자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사실대로 그때 있었던 일이, 이건 뭐 윤석열이 결국은 내란의 수괴였다는 것이 너무나 명백해진 사건이죠. 뭐 이런 증언이 없어도 내란의 수괴는 윤석열일 수밖에 없는데 이런 증언이 나오니까 이건 뭐 엄청난 거죠. 이제 그러자 조중동은 재빨리 윤석열 비상계엄을 맹폭하고 나섰습니다. 얘네들도 쥐새끼 같은 놈들이죠. 조중동. 그래서 명확한 조치는 탄핵 소추밖에 없다. 윤석열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놈들이 윤석열을 칭찬하고 또 칭찬해왔던 놈들이거든. 근데 이거 쥐새끼들의 특징이야. 이렇게 싹 어디가 유리한가 보고선 그쪽으로 이렇게 싹 돌리는 거야. 무슨 개수작으로 계속 신문에다가 써왔다고 지금까지. 윤석열이 어떤 놈인지를 다 알면서도 자기네한테 유리하게 그 윤석열을 이용해 먹으려고 그렇게 왔다는 거지. 이 조중동이 만악의 근원이에요, 우리나라. 이게 아주 친일 신문들이었거든. 조선 친일, 완전히 친일파 신문이었는데 오늘날 여기까지 왔죠. 중앙일보는 뭐 일제시대 때는 중앙일보가 있었던 건 아니니까 그 후에 만들어져 가지고 재벌 앞잡이 노릇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문재인이 조중동하고 놀아나는 바람에 재벌 개혁 못하고 검찰 개혁 못하고 그렇게 된 거죠. 결과적으로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자, 윤석열의 무능함과 잔혹함. 내가 윤석열을 이렇게 보면서 얼마나 무능한지는 이 기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오늘 기사잖아요. 탄핵 가보자. 그럼 헌재에서 자기가 진다는 법이 있냐? 나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헌재에서. 지금 6명 재판관이 남아있는데 9명 중에서 3명을 지금 임명을 못하고 있고 6명으로 지금 뭐 다 해. 6명이면 만장일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6명 전부 다 되지는 않을 거라. 이렇게 낙관하는 거지. 그러니까 정형식이라는 그 재판관이 있는데 그놈의 처형을 뭐 진실화해위원회 뭐 그 위원장으로 지명했잖아. 이 탄핵 된다고 막 그러고 그럴 때 이 내란 사건 후에 지금 임명했지. 정형식이 재판관이니까 거기서 자기를 해서 이렇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돌대가리지, 돌대가리.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얘네들은. 이번 12.3 내란은 헌법과 법률을 완벽하게 위반한 사건임이 만천하에 알려졌고 다 드러났어요. 이거를 내란이 아니라고 말하는 놈은 국힘당 애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국가적 중요 사건을 심판할 때는 민심에 따라 판단합니다. 민심을 거슬렸다 그러면 죽는 거죠. 헌법재판소가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절대 다수의 국민이 윤석열의 파면을 요구하고 있는데 헌법재판관이 그것을 외면한다? 이것은 개인 법률가로서의 자질뿐만 아니라 사법부 전체가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를 날려버릴 수가 있어요.
이게 민심이 무섭다는 걸 모르는 거야, 얘네들은. 아직도. 윤석열은 민심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 헌법재판소는 법률이라는 게 뭐야? 내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상식이란 말이에요. 커먼 센스. 이만큼 이 밴드가 있어. 그 밴드 내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이건 법을 생각할 필요도 없어. 맨 밑바닥, 그, 인간의 보편적 상식, 그 시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보편적 상식의 맨 밑바탕을 뚫고 내려가면 그것은 법의 그물에 걸리는 거란 말이야. 뚫고 내려가면. 그 뚫고 내려가도 한참 내려갔지, 이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사회의 보편적 상식이 뭐냐. 그 상식에서 맨 아래층을 뚫고 내려갔다는 사실은 너무나 명백한데 그것을 자기가 무시하고 탄핵을 인용하지 않는다. 어떤 개수작을 벌여가지고 인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사법부 전체가 날아가는 거지. 헌법재판소도 날아갈 뿐만 아니라 다 날아가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 법률가의 양심이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이거는 박근혜 탄핵 때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예요. 박근혜가 탄핵됐잖아요. 만장일치로. 그때도 박근혜는 케이크를 사다 놨어. 뭐라고? 기각될 거라고. 박근혜가 이길 거라고 청와대에다 케이크를 사다 놓고 축하 준비를 했다니까. 그렇게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여긴 그렇게 될 수가 없어. 헌재는.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그런 모든 리스크를 다 감당해서 정치인들이 알아서 잘 하겠죠. 법률가들도 있고 그러니까. 김현장 아니라 아무리 비싼 로펌을 써도 소용이 없어요. 이거는.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어떤 미친 헌법재판관이 판단을 잘못한다면 자신의 생애 전체를 걸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됐다면 그의 삶은 스스로 지옥으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한국에서 살아남지 못하는 거죠. 그럴 가능성은 없죠. 그래서 만에 하나 가다가 벼락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만에 하나 벌건 대낮에 벼락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몇 억분의 1이겠지만 그래서 헌법재판관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김민석을 포함한 당 지도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